여러분, 요즘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해서 걱정 많으시죠? 일을 좀 하고 싶어도 이 나이에 힘든 일은 무리인데 하고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노인 일자리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전처럼 추운 날 밖에서 고생하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하루 딱 3시간만 일하고도 월 8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 챙겨갈 수 있는 알짜배기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쏟아집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남들은 몰라서 못 챙기는 월 100만 원의 기회, 여러분은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변화의 핵심부터 당락을 가르는 신청 비법까지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셔야 하거든요. 정부가 2026년 노인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내건 목표가 아주 확실합니다. 힘들고 위험한 야외 일자리는 줄이고 안전하고 전문적인 실내 일자리는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노인 일자리 하면 뭐가 떠오르셨나요?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기나 추운 겨울에 교통 정리를 하는 모습, 솔직히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우셨죠? 하지만 앞으로는 몸을 쓰는 노동보다는 앉아서 사람들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형 업무가 대세가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수치로도 증명되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전체 노인 일자리 중 실내형이 35%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무려 52%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실내 업무로 바뀌는 획기적인 변화죠. 사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 어르신들 중 10명 중 8명, 즉 78% 정도가 나는 실내에서 짧게 일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정부가 그 목소리를 이제야 제대로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실내에서 무슨 일을 하라는 거냐 궁금하실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알짜 직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 실내 안내입니다.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도서관 같은 곳 가보시면 입구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분들, 어디로 갈지 알려주는 분들 계시죠? 바로 그 역할입니다. 이미 시범 사업을 해봤더니 일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도움받는 시민이나 만족도가 90%가 넘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라 활력도 생기고요. 두 번째는 병원 및 복지관 실내 복조입니다. 병원이라고 해서 의료 업무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접수 번호표를 뽑는 걸 도와드린다거나 간단한 서류를 정리해주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체력 부담은 거의 없으면서도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가장 많이 듣는 보람찬 일이죠. 세 번째, 이게 요즘 가장 뜨는 분야인데요. 바로 디지털 상담 보조입니다. 요즘 식당이나 은행 가면 키오스크 기계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 많으시죠? 이걸 젊은 사람이 설명하면 말이 빨라서 오히려 더 주눅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르신의 눈높이는 어르신이 가장 잘 안다는 점에 착안해서 같은 시니어분들이 기계 사용법을 천천히 알려주는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기계 다루는 거 조금만 배우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자리들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바로 현실적인 수입 때문인데요. 노인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용돈벌이 수준인 공익형, 그리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사회 서비스형과 시장형인데요. 보통 많이 하시는 공익형은 월 30만 원 수준이라 솔직히 교통비하고 밥 사 먹으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는 사회 서비스형과 시장형은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대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김모 어르신은 독거노인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실내 업무를 하시는데 지난달에 97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또 문화센터에서 안내 도우미를 하시는 70세 어머님도 월 92만 원을 수령하셨고요. 놀라운 건 이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루에 딱 3시간입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12시에 퇴근하고 친구분들과 점심 드시고 오후에는 온전히 취미 생활을 즐기십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챙기고 삶의 활력도 챙기는 그야말로 황금 일자리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냐, 이것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 과정에서 이걸 몰라서 1년에 허탕치거나 수백만 원을 손해보십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의 실수입니다. 나중에 날 풀리면 해야지 하시면 됐습니다. 좋은 일자리 모집은 대부분 12월에서 1월 초에 집중됩니다. 이때를 놓치면 남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만 남거나 아예 1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형 선택 실수입니다. 신청자의 67%, 즉 10명 중 7명이 습관적으로 공익형에만 체크를 하십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월 30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청서 쓰실 때 반드시 사회 서비스형과 시장형란을 확인하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 상태 기재입니다. 간혹 아픈 데 있다고 하면 떨어질까 봐 무조건 건강하다고만 적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히려 솔직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무거운 짐을 나르는 야외 업무 대신 실내형, 체력 부담이 적은 업무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네 번째, 숨은 지원금 챙기기입니다. 사시는 곳에 따라 지자체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강남, 성남, 해운대구 같은 곳은 기본급여 외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더 얹어줍니다. 내가 사는 지역 구청에 전화 한 통만 하셔서 "일자리 추가 수당 있나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합격을 높일 수 있을까요? 딱 네 가지만 기억하고 가세요. 첫 번째, 무조건 사전 등록하세요. 인터넷 노인 일자리 여기 홈페이지나 동네 행정복지센터, 시니어 클럽에 가셔서 미리 등록해 두시는 겁니다. 정보가 들어오면 문자로 알려주니까요. 둘째, 신청서 희망 업무란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그냥 아무거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적으면 정말 아무도 안 하려는 힘든 곳으로 갑니다. 실내 안내, 상담 보조, 행정 서류 지원, 이렇게 꼭 집어서 적으셔야 담당자가 보고, 아, 이분은 이쪽으로 배정해야겠구나 하고 분류를 해줍니다. 셋째, 근무 시간을 3시간 단위로 맞추세요. 오전 9시부터 12시 혹은 오후 2시부터 5시. 이렇게 정부가 선호하는 3시간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가능하다고 적으면 우선 배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넷째, 복수 신청 전략입니다. 대학 입시처럼 1지망, 2지망을 쓰는 겁니다. 1순위는 돈이 되는 사회 서비스형, 2순위는 시장형, 3순위는 보험용으로 공익형. 이렇게 세 개를 다 걸어두셔야 혹시 1순위에서 떨어져도 2순위에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달랑 쓰시면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바꿀까요? 어르신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야외 노인 일자리 사고가 전체의 70%가 넘거든요. 그리고 젊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공기관이나 서비스업에서 사람을 안내해 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빈자리를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이 채워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노인 일자리 100만 개 중 70%를 이런 전문형으로 채울 계획입니다. 월 100만 원짜리 실내 일자리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오늘 내용 복잡하셨나요? 딱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내, 3시간, 사회 서비스요. 이것만 기억하고 신청하셔도 2026년 노후 준비의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좋은 정보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초, 이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신청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나 주변 젊은 친구들에게 이것 좀 도와다오라고 부탁하셔도 꼭 됩니다.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지인분들께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돈이 되는 정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더 큰 이득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